스포츠의 미래와 새 정부의 과제 2부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사회자이신 조우현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리기 토의 사회를 맡은 국민대학교의 조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시간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으셨죠. 저희가 사회를 지리기 토의 시간에는 저희가 먼저 좀 토론도 하고 플로어에서도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주제 저희 한국 체육을 이끌어갈 5년의 아주 중요한 주제이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체육기자연맹은 저희가 이론과 이렇게 약간 현장의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인수위가 활동 중인 현 상태에서 이 세미나를 가지는 건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저희 정책학회에서도 여러 학회에서도 대선 공약에 대해서 세미나 학회를 가진 적도 있었지만 보통 그 전이나 다 끝나고 난 뒤에 저희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마찬가지로 스포츠도 그 소중함을 너무 모르고 가볍게 지나가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기존의 어떤 단선적인 아주 단편적인 선거 과거의 대선 공약에서 조금 확대돼서 조금은 약간의 사회 문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까지 좀 확대된 거는 과거 공약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진보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도 합니다. 물론 실천의 문제는 이제 좀 틀린 문제지만요. 이제 저희 토론을 이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건 교수님께서는 저희가 실제 스포츠 기존의 공간적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스포츠스케이프를 좀 확대 제시해서 스포츠의 이제 발전적 모습을 제시하는 데 좀 사용할 수 있다고 이제 많이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스포츠스케이프를 분석할 때 유용한 3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제가 봐도 좀 재미있는 어떤 요소를 뽑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스포츠의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그리는 모습이 분석하는 모습이 저희가 그리는 스포츠의 순기능적 역할과 일맥 상통하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상통하죠. 상통하고 제가 좋아하는 게 그 19, 다 외우신 못합니다만 내가 그녀 너를 불렀을 때 꽃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틀을 잡을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떤 성과와 과제, 한계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했던 성과들을 반영한 결과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스케이프라는 하나의 개념 하에서 봤을 때 한국의 스포츠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이것들을 설명하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기존에 많은 분들이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또 종합적인 시선도 제공을 해왔고 저는 이제 그 DIG로 드라마하고 이제 인더스트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국 스포츠가 어디까지 왔는가, 오늘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디를 가야 되는가 했을 때 필요한 과제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감히 이야기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거버넌스 기능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통상 거버넌스 개념은 저희가 혼란스러울 때 한국말로 순수 한국말로 하면 길라잡이 이런 역할 번역도 가능한데요. 근데 저희가 보통 해외일 때 저희가 혼란스러울 때 이런 개념이 이제 많이 저희가 유용한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IMF 전 후를 국제적으로 거버넌스 개념이 굉장히 많이 대두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아까 국제 체육을 말씀 주셨는데 실제 아까 국가 스포츠 정책위원회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나오는데 이 정부 국가 스포츠 정책위원회가 약간 거버넌스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으로서의 어떤 교수님께서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라든 그런 걸 좀 제시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정확하게 대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로컬 차원 또는 아니면 내셔널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스포츠와 관련된 많은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종사하는 분들 상당히 많고 또 식견이 높은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발전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많고 또 근절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더 점검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또 포인트를 두는 부분, 이거 사실은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만, 글로벌 차원에서 이제 한국은 나름대로 많이 이제 축적의 시간들을 가졌고, 지금은 단순한 이제 추격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때, 저는 스포츠 분야에서도 이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 대단히 강고한 뭐랄까 기득권 세력들이 있는 거고, 기득권 세력이라는 게 뭐니까 그동안 국제사회를 주류장에서 많이 해왔었던, 그러니까 스포츠 외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넘볼 수 없는 그런 탄탄한 네트워크하고 역사하고 심지어 레거시도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런 시도들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적극적으로 물론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해외 인재 지원들을 하는데, 그게 단순히 영어 연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좀 그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그 시야를 좀 넓게 갖춰서 넓게 해서 또 미리 알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꽤 만나서 되게 이제 반가웠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 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박동호 교수님한테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스포츠의 모습, 곧 이제 저희 다가올 4차 산업혁명, 고령화, 일시적으로는 코로나, 그리고 훨씬 이제 다가올 저희 논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사회제 전환, 사회제 전환 이런 것도 하나의 큰 스포츠의 모습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대내외 환경에 따른 이제 스포츠의 모습 속에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 이제 스포츠, 저도 사실은 보통 얘기할 때 연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스포츠 정책과학원이라고 잘 얘기 안 합니다. 여기도 통상 하도 헷갈려가지고 연구원 하는 통상 명칭으로 사용하는데, 과학원에 근데 과연 정부는 왜 그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연계 강화라는 모습을 가지고 이제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했습니다. 근데 왜 이제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엎박자가 나는 또 원인은 예를 들면 운영 방안의 효율성을 위해입니까? 아니면 어떤 정치적 이유에서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까 그 권종호 우리 부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문체부라는 기관이 사실 2, 3년마다 그냥 바뀝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해달라고 해서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 보고하고 그게 마치 내년에 당장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바뀌었어요. 서기관이든 상무관이든 국장이든 심지어 차관까지도 다시 시작하는 거죠. 또 다시. 그리고 사실 전문가 집단이라는 것은 그 한쪽 분야에서 오랫동안 그 관련 사항들을 주재하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냥 어떤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입장은요. 하지만 여전히 이 스포츠 관련 이 현장에 있는 분들 아니면 학문을 하는 분들의 생각은 일관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 관련 기관장 그리고 정치적 이유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 또 제가 또 추가 질문 드리기로 하면서 또 이제 권종호 선임기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스포츠 혁신위원회는 저희가 이제 기자님께서는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의 세 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는 속에서 이제 선택과 집중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스포츠 혁신위원회가 그동안 문정부에서 어떤 내놓은 안들을
지금 약간 문제가 있지만은 그 당시 때는 사실 그쪽에서는 엘리트 체육의 정상화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그죠. 근데 지금 이제 기자님은 오히려 이게 이런 스포츠 혁신위원회 정책이 현 정부의 체육 정책은 이제 엘리트 체육을 죽이겠다는 바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쪽이 먼저 그쪽에 처음에 제시했던 스포츠 혁신위원회 엘리트 체육의 정상화 기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오히려 반대되는 시각으로 지금 분석을 하시는데 그 주된 원인은 그 시각의 차이는 이게 이제 스포츠 혁신위원회가요. 이거 제가 또 이제 문화체육광고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니 정부가 뭡니까? 일단 1차적으로 정부는 정책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평가와 그죠? 심판을 받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스스로 각계 체육인, 체육학자님들, 기자들, 뭐 언론계 다 의견을 들어서 어떤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꼭 무슨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설치를 해요. 그리고 본인은 빠져요. 그 보면 그 스포츠 혁신위원회 안이 7개 안입니다. 7차에 걸쳐서 나왔는데 나올 때마다 제가 물었어요. 이게 정부 안입니까? 문체부 직원한테 사람한테 물으면 정부 안이 아니라고 합니다. 스포츠 혁신위원회 공관이라고 해요. 그럼 안 지켜도 됩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키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하진 않아요. 그러면 스포츠 혁신위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뭐 100%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흔히 이제 일반 체육계에서는 그 스포츠 혁신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의 상당수가 2017년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체육계 밖에서 또 하나의 우리나라 그 이기흥 회장하고 반대되는 측면에 또 하나의 그 실력자가 있습니다. 그분 산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뭐 거의 대다수가 인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체육회가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정상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회가 아니고 특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을 내놓기 전부터 이미 대한체육회하고 엘리트체육회는 무슨 안을 내놓든지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적 구성을 진짜 공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가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 이 인선을 누가 했느냐고 물으니까 본인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항상. 근데 그거를 뭐 모를 리가 없거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 일단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게 내놓은 거예요. 내놓은 거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이제 소년체전, 뭐 폐지 뭐 이런 거 폐지 뭐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 학습훈련도 우리가 그 너무 어린애들 뭐 한 달 동안 학습훈련하면서 뭐 인권 문제 뭐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자 이런 흐름이 있던 동안 결정적인 이게 된 게 2020년 7월에 그 트라이슬 최숙현 선수가 그런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쪽 힘을 더 받았어요. 자 봐라 그동안 엘리트 체육을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그죠? 병타가 있지 않냐? 이래도 이걸 안 할 거냐 하면서 이제 약간 밀어붙이기 식으로 계속 내놨는데 근데 거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저도 그거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 아무리 운동 선수라고 해도 최저 학력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봐요. 공부를 해야죠 어느 정도. 운동만 100%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 선수 경우. 근데 거기 보면은 약간 그 체육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 예를 들어서 일정 학력이 되지 못하면은 대회에 못 나가게 하겠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진종호 이원희 선수가 봤을 때 이거는 약간 체육인을 엘리트 체육을 비하하는 의도도 있고, 그죠? 그러면서 편을 어떻게 가르겠다는 의도도 있고,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포츠 7차 공고안을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좋은 내용도 있어요. 있는데 몇 가지 안은 상당히 그 너무 좀 지나치게 나갔다. 속도 조절도 안 하고 실기 현장의 의견도 안 하고 대표적인 그 체육 학생들 초중학교, 고등학교 결석을 허용하는 거 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급격하게 최소한 그러면 3년이나 5년 뒤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바로 내년부터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한창 운동하고 있는 선수는 운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 거를 사실은 그 문체부가 가교 역할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아쉽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유병숙 선생님께서 우리 기자님이 온 거를 미리 보시고 가신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저만 계속 제가 질문을 독점하는 거는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플로어에서 제가 좀 질문을 받고 저희 뭐 없으시면 제가 추가 질문 할 아마 플로어에서 질문을 하실 분들이 제가 보니까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저희가 저 뒤에 계십니다. 혹시 저희 목소리가 예, 대한체육회 사무부총장 이병진입니다. 먼저 권종우 부국장님 말씀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은 지금 차제에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고요.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타 기금으로 전출되는 것도 이점에서는 막아야 된다는 데서도 저희 공감을 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동호 교수님의 발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 올 때 한국 스포츠 미래와 새 정부의 과제라는 이 주제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 정부에서 어떤 이제 방향을 이제 가야 될 것인가, 한국체육기자연맹에서 그리고 교수님들이 어떤 좋은 말씀 해주실까, 저는 이걸 기대하고 왔는데 우리 박동호 교수님은 스포츠정책과학원에 어떤 대변을 하러 나오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학을 여러 번 이렇게 우리 과학원을 이렇게 좀 언급하시면서 그리고 여기 지금 한국 장애인체육회에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도 와 계시고 하는데 지금 스포츠 과학 문제 입법 발의된 부분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대해 가지고 그 좋습니다. 충분히 소신을 갖고 교수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통합이나 해라, 이것은 거의 이 주제 벗어나 이건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적인 데서 할 수 있는 것이 주제와 관계없는 데서 물론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양기관이 주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라포가 형성되면서 그렇게 해지는 것이지 외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주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스포츠 과학에 대해 가지고 우리 대한체육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저는 이겁니다. 공급자 위주의 이게 스포츠 과학이 아니라 수요자 위주의 스포츠 과학 지원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저희들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면은 과학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수들 국가대표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것을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실적을 쌓아서 교수로 진출한다든가 이런 일들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볼 때는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스포츠 과학을 독점을 한다는 생각을 이제 버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앱들이도 들어올 수 있고 과학원도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한체육회 국가대표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와 정보는 대한체육회 및 종목단체 그리고 선수들, 국가대표,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과학원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주체가 바뀐 거죠. 본말이 바뀌어서 이건 아니라 보고요. 그래서 주체 갖고 있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 스포츠 과학을 지원하고 싶으니 참여하고 싶은 과학원도 들어오라 이겁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국가대표 한 사람은 이제 유능한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체력 측정도 해야 되고 트레이닝도 해야 되고 컨디셔닝도 필요할 것이고 영상 분석, 기술 분석 그리고 부상 예방 그리고 재활, 심리, 영양, 생활 상담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과학원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건 몇 개 분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 대한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메디컬 센서 지원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스페셜 케어 팀을 해서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사문화된 식으로 3개 분야 루트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것을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의견에 동감을 했기 때문에 여야가 서로 죽이니 살리니 해도 결국 똑같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것은 스포츠 과학 기능을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서 가져야 된다고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그렇게 넣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저희들이 스포츠 과학을 뭐 과학으로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시라는 겁니다. 다만 국가대표 컨텐츠라는 것은 대한체육에서 일원에 주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답변을 또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드리겠습니다. 예, 구 사무총장님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어찌됐건 그냥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제가 발표하는 내용 중에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합쳐라 이게 주제 아닙니다. 지금 말씀의 주제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나왔어요. 지금 이제 효율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찌됐건 이 국가대표 관련한 모든 과학적 데이터나 지원 이런 것들은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하겠다라는 게 이제 요지고, 그리고 그게 지금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일치된 의견을 내놓는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한 30분 동안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발표가 영 시원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필요성과 그리고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전문 체육을 완전히 분리해서 하겠다. 그리고 연구원에서는 이 대표팀 선수들의 여러 가지 자료를 대학 가기 위한 자료로 쓰는 거 아니냐. 사실은 80년대 만들어지고 우리 체육 분야 쪽에서는 그 대학보다 과학원에 가는 걸 우선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저희같이 생리학을 전공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시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현재 과학원 출신 교수가 한 120명 이상 됩니다. 40년이 넘게 운영됐고 그 당시에 유학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일종의 선순환 취재인 거죠. 거기서 나온 유능한 공부한 사람들이 대표팀을 대상으로 다양한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연구문을 내고 그러면서 떠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전에 안 떠났어요. 예전에 초기에는 연세대 1.5배 봉급을 줬습니다. 과학원이요. 근데 지금은 대학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과제가 1년에 한 100가지를 100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너무나 많은 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곳이면 떠나고 싶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연구의 자율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나가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지원이라는 것은 연구가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과학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통합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대한체육회가 결국은 이 국민생활체육회랑 같이 합쳐진 거 아닙니까? 그 논리가 뭡니까? 운영의 효율성 아닙니까? 중복, 회원 종목 간의 중복을 없애고 그리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그래서 선순환되는 그런 순환 체제를 만들겠다. 근데 또 지원 그리고 연구는 이제는 다시 분리해야겠다. 저는 그게 논리상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이 대부분 그런 특정 단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USOC를 얘기를 들고 그리고 연구기관이 그냥 단순한 연구 목적으로만 한다. 마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학 가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소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냥 여기서 그냥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불편을 드렸다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예, 서로 간에 뭐 틀린 건 아니고 상호 의견 차이가 다른 거니까 조금 그런 관점의 차이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박성호 교수님께서 대한체육회 장애체육회 통합은 발의된 스포츠 관련 법안에 예시를 들면서 이제 그 법안에 관련되면 그냥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통합을 하자는 건 아니니까 결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조금 더 질문 더 받아볼까요? 질문 있으신 분 말씀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체육회 노동자위원장 이상입니다. 저희 대한체육회가 지난 몇 년간 정말 그 수없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고 이은 당선인께서 이제 새로운 체육 정책을 발표를 하시고 그거 일환으로 오늘 포럼이 개최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바라봤을 때 한국 스포츠의 미래는 이제 첫 번째 바람입니다. 갈등의 종식이라. 저희가 그 대한체육회가 10년 전도에 통합이 됐지만 어찌됐든 양 기관이 협약을 해서 맺었지만 정말 그렇게 원해서 된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통합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그동안 이제 저희가 시너지를 이루고 있고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체육이 발전해 나가기 위한 그 원동력을 지금 만들고 있고 기반을 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까 이제 권정호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스포츠 기본법안이 갈등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그 법안을 만들면서 각 그 내부의 대한민국에 있는 체육기관에 뭐 이렇게 이 기관은 여기다 주고 저 기관은 저기다 주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체육 분야를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경쟁을 시키면서 또 기관 간의 갈등 구조를 만들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바라봤을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체육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업을 잘 해야 그 기금으로 저희가 이제 체육 골고루 열악한 부분에 있는 데까지 돈을 다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당선인께서 가장 하셔야 될 부분들은 정부와 체육기관 간의 협조와 그 다음에 의견 청취 그걸 얼마만큼 잘 반영할 것인가가 가장 중점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체육 쪽 그 공약 쪽에 보면은 그 이제 스포츠와 이제 현재 대한민국 트렌드인 ICT를 융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한민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단체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직원이 상당히 적고요. 그 적은 인원이 국제 업무도 해야 되고 국내 업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잘한 행정 업무부터 해서 지금 거기가 상대해야 될 대상이 대한체육회도 힘들고 공단도 힘들고 문체부도 힘들고 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사율도 높고 한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IT를 좀 잘 그 융합을 하고 발전을 시켜가지고 열악한 재정과 그 인원으로서도 대한민국 체육이 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분야로 확대를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나 여러 가지 관계자 분들께서 대한민국이 기존에 갖고 있는 역할과 그 기관들이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이 새로운 당선인한테 체육 공약이 좀 들어갔으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체력이 뭐 점점 살이 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냐하면 학교에서 체육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조차도 대한체육회의 직원이지만 아들을 체육 과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외를 시키지 않으면 애가 움직일 생각을 전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정보화라고 하면은 대한체육회가 어떻게 보면 유일한 존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체육회 정보화 시스템이 중단이 되면 체육단체의 모든 시스템들이 다 업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역량들이 좀 대한체육회의 여러 가지 IC 사업 지원이라든가 예산들이 좀 잘 돼서 그 열악한 대한민국의 열악한 부분까지 우리나라의 장점이 그 과학기술이 융합이 돼서 선수들과 학생들 그리고 자라나는 미래 꿈나무들까지
이런 그 기반들이 잘 돼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그다음에 이 건강한 체력으로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역할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스포츠, IT, ICT와 스포츠와 융합해서 저희 중증 융합 ICT 스포츠 ICT 융합을 가까이 유상훈 교수님은 아마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플로에 주신 어떤 의견에 대해서 조금 더 붙일 저희가 ICT가 좀 더 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좀 짧게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소속이 이제 일반 대학원이고 공대입니다. 그래서 공대 교수님이 공대 교수님인데 저는 뭐 대학에서 이제 스포츠를 전공했고 또 미디어 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제 전공은 이제 스포츠 커뮤니케이션이었는데 ICT의 뭐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내가 이과에 당당한 교수로 있어야 된다. 공대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뭐 신학의 시대였겠죠. 신이 제일 주도적이었을 거고 그 후에 뭐 철학의 시대가 왔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뭐 경영의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이제 기업들을 운영하는. 근데 지금은 엔지니어링, 공학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츠와 관련해서 스포츠와 공학의 결합, 또 스포츠를 베이스로 해서 공학적인 성과들을 맞물렸을 때 어떤 일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미래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과 이제 박사과정에 온 사람들 보면 뭐 법학, 뭐 스포츠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뭐 법학도 있고 심지어 육사를 나온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상당히 이제 선진적으로 어떤 산업적인 가능성들도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공학의 어떤 성과들, 공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야 되고 또 근데 실제로 프로젝트 같은 거 수행해 보면 공학하는 분들은 어떤 갈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스포츠적인 관점에서 또 스포츠를 한 사람으로서의 느낌 또 이 체험 뭐 이런 것들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접점이 넓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접점이 더욱더 확대가 되면 스포츠 분야뿐 아니라 또 공학 쪽도 그렇게 시너지가 나면서 서로가 어떤 더욱더 확대되는 그리고 우리 인류,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오늘도 제가 이렇게 이 발제나 툴을 보면서 많이 느낀 게 과거에 저희가 상상하던 스포츠의 모습이 이제 점점 더 커져간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실제 저는 체육을 못한다는 스포츠를 못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겪어본 저희 초유의 어떤 운동을 못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길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ICT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체육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지 이렇게 영역이 또 복합화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저희가 체육의 즐거움, 체육의 뭐 향유, 문화 향유 차원에서 체육의 이제 뭐 이렇게 저희 자녀들과의 체육의 기쁨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도 그러니까 기쁨, 뭐 즐거움, 건강 이런 어떤 단편적인 1차원적인 이제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이제 저희 사회 문제 해결, 어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료비 절감, 뭐 사회 문제 해결, 뭐 이런 거에 대한 사회 통합 같은 거 이런 체육의 조금 다차원적인 모습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분야 갔을 때 저희 아들이랑 운동을 참 많이 했는데 돌아와서는 이 다이나믹 코리아에서는 가족끼리 운동을 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이 밤에 밤 문화도 많고요. 저희가 주말에도 할 일이 너무 많고 저는 한국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게 다이나믹 코리아가 가장 굉장히 우리의 역동성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플로에서 또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네. 네네. 아까 유상도 선생님께서 1%의 학습권, 99%의 운동권이라고 이제 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99%의 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데 이 99%들이 운동을 어떤 뭐 과외까지 시킨다고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혁신위에서 진행했었던 모든 것들이 저는 타깃과 이 목적이 다소 좀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학부모들의 자녀들 사실 운동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운동선수가 뭐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면 좋겠지. 그러나 관심은 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에 그 많은 분들에게, 그 많은 당신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지, 학교에서 체육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몸을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으로 타깃을 잡고 어떤 정책적인 제안 이런 부분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금 이제 지나치게 좀 아쉽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은 저는 교육부 장관이 체육 전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공부하고 두수 맞고 이 세상에 돌아오고 있는 많은 지식들을 저걸 담당해야 될 텐데 라고 하지만 어쩌면 앞으로 지금 시대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체육과 스포츠를 가서 맞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제가 본 기사 중에 가장 놀랐었던 게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모처럼 학교에 가서 그 술래잡기를 하다가 서로가 서로의 몸이 터치가 되니까 너무나 놀랬다는 기사를 보면서 저는 소름 끼쳤습니다. 사람과 사람 또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서로 신체적인 터치 또 어떤 정서적인 교감 이런 것들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런 것들이 강화가 돼야 될 건데 만약 지금의 초등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가 되고 이제 또 사회의 어떤 주역으로 떠오른다 그러면은 상당히 심각한 정리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년, 3년간의 그 결여된 경험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지금 초등학생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 구성은 아무리 하이 테크놀로지가 된 시대라고 하더라도 기본은 사람의 몸과 신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이 살면서 가장 역사적으로 지금 중흥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가장 위대한 부를 이루고 문화적으로도 융성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미래가 어두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강력히 이야기를 한다면 교육부 장관이 스포츠에 대한 참 의미를 알고 또 스포츠의 가치를 알고 우리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 사회가 제대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이센셜 컴포넌트라는 것들을 이해한다면 지금에 나오는 그런 이 실수 아무도 지금 수준을 못하고 제 아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그래서 저는 교육 관계자들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이 스포츠가 갖고 있는 그 중요한 의미들에 대해서 또 인간에게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 드신 분 질문해 주십시오. 네, 스포츠과학연구실 스포츠과학 시장 맡고 있는 송호선입니다. 네, 송 교수님 어떤 그 스포츠과학의 타당성, 효율성 분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제 부성중년이 가셨는데 그 공급자 중심으로는 스포츠과학이 절대 될 수 없다. 저희들도 코치, 그다음에 연맹 이런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하는 거지 절대 공급자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될 수 없는 체계거든요. 그걸 좀 이해를 조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연구라는 거는 사실 저희들이 뭐 대학을 가신 분도 있고 국가대표를 한 열 몇 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코치 감독님들도 들어가신 분들이 있고 그것도 더욱 강화시킬 생각이지만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연구를 해가지고 퍼블리식하는 거는 세계 스포츠 과학에 증진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검색을 스포츠 인스티튜트 내셔널 이렇게 쳐가지고 세계 문장을 쳐가지고 치면 한 7개 국가들이 20년, 21년 논문을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한체육회도 또 의학팀이나 이런 쪽에 또 국가대표 데이터를 쓰거든요. 굉장히 좋은 쪽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스포츠 과학을 발전하는 거고 저도 옛날에 뭐 이제 박태환 프로젝트 했지만 그걸 논문을 썼지만 그 논문을 자기가 연구를 열심히 하신 분, 능력이 있으신 50%도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50% 이해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국회에서도 말이 나오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도 관리를 해야겠지만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거다 연구자의 그런 독립성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왜 국가대표 지원팀이 스포츠 과학팀에서 해야 되는 건가 오랫동안 아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스페셜 케어팀 만들었는데 거기에 과학원 출신 일부 교수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다 학생 가르치고 뭐 하기 바쁜데 상시적으로 지원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과학은 스포츠 과학자들의 중심으로 연구원에서 그렇게 국가 체육을 아주 중점 종목 위주로 다른 나라에서 우리는 굉장히 팽전하시겠지만 그렇게 지원을 하신다는 걸 상시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필요하는데 대부분의 기능을 과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 영상, 심리, 역학. 죄송하지만 네. 과학원에 이런 거좀 네. 짧게 말씀하시고 뭐 네. 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자의적으로 좀 해석하시지 마시고 조금 협력적 관계 저희들도 계속 협력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 어떻게 하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 잘라서 좀 죄송합니다. 저희가 또 질문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보충하실 말씀 있습니다. 그 아까 제가 답변에 그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아서 보완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2011년 그 한 번 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태백 선수촌 거기를 없애고 거기를 그 시민한테 열겠다. 굉장히 큰 논란이 됐어요. 대한체육회에서 난리가 났죠. 그거를 하나의 훈련 공간이 날아가기 때문에 사실 그 만능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2006년에는 350억을 따다 드렸고 그리고 2011년에는 400억을 따다 드렸어요. 그래서 아직도 존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체육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체육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정이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서 우리 예술체육회 학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 과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됩니다. 항상 저는 이 예술 분야의 학과장님들, 뭐 여러 교수님들과 이런 조직 체제 개편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매우 많이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 주관에 의해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설득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설득합니다. 저는 이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내가 속한 곳, 그래서 내가 속한 곳의 이익을 따지려면 그건 개인 돈 갖고 해야죠. 여기는 국고 기금을 쓰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금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타당하고 효율적인가 그리고 이게 정말로 국민 세금의 낭비는 아닌가 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의견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쪽 단체를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든 거고 가능하면 제 개인의 생각을 한번 열어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실 게 있으면 비판하시고 그리고 또 주장하실 게 있으면 주장하셔서 여론을 형성하고 그리고 정책이 올바르게 가기를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금 이제 제안을 요하는데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할 분야는 많습니다. 지금 대통령 스포츠 관련 차기 정부 스포츠 공약을 봐도 또 재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지금 저희 권종호 선생님 기자님도 발표했듯이 국민체육진흥 재정 확보에 대해서 혹시 좀 질문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으신지요? 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일부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왜 마사회가 농민부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 기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사이가 왜 농림부에 있어야 되냐? 네. 글쎄요. 우리가 승마는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죠. 근데 경마는 그걸 스포츠로 볼 것이냐?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체제 사고는 그걸 스포츠를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왜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걸 왜 굉장히 오래된 걸 알고 있어요. 농림부로 들어가고 굉장히 오래됐는데 우리나라 이 체육을 보면은 잠깐 제가 설명드리면 굉장히 체육이 지금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건 잘 아시죠?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단 체육 전반을 하고 있고요. 교육부가 학교 체육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체육이 이게 지금 어떻게 시너지 효과가 잘 안 나는 이유가 굉장히 이렇게 여러 군데 분할돼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건강하고 복지체육을 맡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마 같은 경우는 그쪽에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요. 수상 레저 스포츠는 또 이게 해양수산부, 교통부도 행글라이딩을 또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 좀 찾아봤는데 또 직장체육은 고용노동부, 여성체육은 여성가족부, 지방체육은 행정안전부, 이 소관부처만 해도 뭐 무려 엄청난데, 그래서 지금 국가스포츠위원회를 일단 만든 거로 돼 있고, 뭐 그 위원장이 총리가 하시는 거로 일단 이제 아직 지금 이제 본격 가동은 안 됐는데, 이렇게 위원회라는 건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는 굉장히 연합 조직이에요. 이게 종적인 조직이 아니고 이게 행정 조직이기 때문에 잘 굴러가면 좋지만 잘못 굴러가면 이게 그냥 회의만 여러 차례 하는데 실제 나오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체육 관련은 한 곳으로 좀 모았으면 하는 게 뭐 당연한 제 생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국가스포츠위원회보다는 제 개인 생각은 체육부를 하면 제일 좋고요. 그게 정말 안 된다면 체육청이라고 떼어내서 전담기구를 만드는 게 제일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질문만 더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반갑습니다. 저는 51년 동안 체육기자입니다. 현역 뛰고 있습니다. 한국 스포츠 미래와 새 정부의 과제라는 굉장히 기대를 갖고요. 사실은 제가 4월 13일에 바로 이 자리에서 새 정부 스포츠 정책과 과제와 나아갈 길은 국민 대토론회를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체육기자연맹이 오늘 세미나를 갖는 거와 또 저는 가질 겁니다. 사실은 다음 달에 하려고 그러는데 좀 같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나라 스포츠 지금 뭐 엘리트 스포츠라든가 학교 체육이라든가 생활체육 굉장히 넓어서 밤새도록 얘기해봐도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서울올림픽 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으로 우리나라가 세계화됐죠. 또 국민들이 많이 긍지를 갖게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엘리트 스포츠입니다. 전 권정호 31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51년입니다. 저거 보면 아까 우리 정의동 사회자가 고령이라고 합니다만 물론 8순입니다. 미국의 헬렌 토마스는 90대까지 했죠. 또 스콜리라는 스포츠캐스터는 89세까지 했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헬렌 토마스라는 여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지금 피부로 이끄는 국민들은 우리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아까 스포츠 혁신위원회 왜 만들어졌죠? 2019년에 신석기 선수의 성폭력으로 2019년 1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비상원회에서 뭐 얘기했습니까? 성적 지상주의 필요 없어. 국위선양 필요 없어. 그다음에 합숙훈련 이런 거 해가지고 스포츠 혁신위원회 만들어도 문병란이라는 분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게 체육인이 축구의 이용수, 배구의 김하복, 그 두 사람 지금 체육인들한테 많이 좋지 않은 얘기 듣고 있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아 경기 대회 때 어떻게 됐죠? 우리가 금메달 49개 땄어요. 일본이 75개,
24년 만에 우리가 일본한테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대회 때는 우리가 금메달 9개인데 일본이 12개 금메달 땁니다. 우리가 8위인데 일본이 6위를 차지했어요. 이번 지난 도쿄올림픽 대회 때 2020 32회 도쿄올림픽 우리 금메달 몇 개 땄죠? 6개 땄잖아요. 일본은 27개 땄잖아요. 그 일본이 왜 이렇게 됐냐? 우리 교수님 나와 계세요. 역사를 압니까? 2013년에 전 아베 총리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그 전에는 우리나라 일본이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권과 똑같이 생활체육을 중심으로 했어요.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아베 전 총리가 2015년에 국민 여론조사를 합니다. 국가 예산으로 엘리트 스포츠를 하는 게 좋으냐 했더니 94%가 찬성했어요. 반대는 2%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부터 2015년에 문부과학성에 서 있던 스포츠국을 스포츠청으로 높인 겁니다. 그래서 달라진 거예요. 좀 내가 우리 권 부국장한테 얘기해 보시고 100% 같습니다. 지금 그 한국 수능 미래와 새 정부의 과제 오늘 이 일과서는 끝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국가의 정책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론이 필요해요. 국민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아베 총리가 그 2013년에 도쿄올림픽을 유치하고 난 뒤 2년 후에 여론조사했듯이 그렇게 해야만 좀 달라진다 이거죠. 저 얘기하는 건 엘리트 스포츠 얘기고 생활체육이라든가 학교 체육 얘기하면 밤새도록 해도 할 말이 많은 거고요. 스포츠 과학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는 이 세계에서 정말 각 종목이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스포츠 과학이 중요하죠. 지금 마라톤에 2018년에 킵초게라는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2시간 1분 39초를 세계 기록을 했잖아요. 2시간 1분 39초. 그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 권 부국장한테 얘기해 주시고 이러한 일과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거를 정말 정책에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5월 10일에 새로운 대통령이 됐을 때 정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스포츠 국가 엘리트 스포츠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나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권 부국장님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동철 대선배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말씀을 잘 하셨는데 아까 제가 강연하다가 잠깐 빠뜨린 게 있는데 일본이 88년 올림픽 서울올림픽 하기 전까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국이었습니다. 엘리트. 그건 다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88년부터 역전이 됐는데요. 제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때 이제 일본 엘리트 스포츠가 쇼크를 받았는데 이때 우리나라도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금메달 7개, 은메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애틀랜타 때 15개, 동메달 5개에서 27개를 땄어요. 종합 10위를 했는데 일본이 이때 금메달 3개, 은메달 6개, 동메달 5개, 메달 수에서 14개, 우리 절반밖에 안 됐고 순위가 종합 23위입니다. 근데 이거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트 스포츠는 한 번 무너지면 그 다음 대, 4년 대 바로 일어서질 못합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면 선수가 이제 세대 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선수를 제대로 발굴하고 키우려면 최소 10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우리가 엘리트 스포츠가 이제 추락하기 시작했는데 저거를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도 지금 바로 몇 년 뒤에는 바로 성적이 안 나옵니다. 최소 5년, 10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한 번 무너지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최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그때부터 도쿄올림픽 유치 지금에서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작년에 물론 홈 어드밴티지도 있었습니다만 일본 경기력이 특히 하키 같은 경우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상대가 안 됐어요. 일본은 감히 우리 하키인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게임이 안 됐는데 이제는 좀 반대가 됐어요. 우리가 일본한테 하키가 상대가 안 되는 그게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트 스포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그 뿌리가 학원 스포츠. 그러니까 일부 주장하는 사람은 클럽으로 가야 된다 그러는데 클럽은 제가 모르겠어요. 성인들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초중고,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자기 꿈을 피우게 되는 이 학교만한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 스포츠에 대한 어떤 이런 그 혁신적인 그 대책을 당사님께서 좀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스포츠는 하나의 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진화하면서 발전하는 양상을 가지겠죠. 저희가 오늘은 뭐 의견은 굉장히 다양하나 저희가 지향하는 점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타기 정부의 성공이고 또 그 안에서 또 체육 정책의 스포츠 정책의 또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짧은 시간에 또 뭐 다양한 더 질문이 있으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질문을 여기로 아쉽지만 마치기로 하고 오늘 토의는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한국 스포츠의 미래와 최종대 과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